자, 왜 전세 공급이 도대체 안 되는가? 도대체 금토림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공급이 없다, 공급이 없다 하는데 도대체 이유는 뭔가?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는 규제였어요, 완화였어요? 규제였죠. 그러면은 수요를 꾹꾹 누르는 거죠. 그러면 수요만 눌렀으면 됐는데 뭘 눌렀어요? 공급도 눌렀잖아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다 해제해버리고 대신 뭐는 실컷 그랬잖아요. 벽화는 실컷 그랬잖아요, 실컷. 서울을 원형 그대로 본존해야 한다면서 벽화는 실컷 그랬잖아요. 그 왜 지난 정부에는 아파트를 수요만 누르면 될 거 아니야. 아파트 가격 안 오르는 거 원하면. 근데 공급은 왜 눌렀어요? 정치적인 성향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부동산 강사이기 때문에 정책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저는 파란색도 빨간색도 아닌 그냥 저 자체입니다.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는 사람입니다. 공급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소유권을 많이 획득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이 이데올로기가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크게 막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뇌피셜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까지 엄청 막은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이 구역 지정된 걸 다 해제해버리고 또 뭡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에서 초과이익이 나면 다 회수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건설사에서 분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아니면 진작에 지금쯤이면 3기 신도시가 입주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이클이에요, 이게. 자, 그때 이렇게 공급을 지난 정부에서 막았던 게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고 인허가를 때리면 언제 입주해요? 한 3, 4년 지나야 입주잖아요. 그럼 그때 막으니까 지금 공급을 막았던 게 지금 나비 효과가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 24, 25, 26 다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한번 보세요. 이 인허가예요. 인허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먼저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분양을 한 다음에 아파트 입주를 하죠. 아파트를 짓고 나서. 그러면 이 인허가를 했으면 입주하려면 최소 얼마 정도 있어요? 3, 4년 정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올해 23년 작년에 인허가, 작년에 착공,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면 이 나비 효과가 또 언제 일어난다? 26년도, 27년도 이때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도 공급이 많기는 요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 그러니까 전세 아파트, 전세 전세 매물. 전세 공급은 개인이 81%, 공공이 11%, 기업이 8%. 여기 개인은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투자로 집을 사서 내가 살 거 아니니까 투자로 산 거니까 전세 내놔야 하잖아요. 근데 이 81%가 그런 전세 매물인 거예요. 우리나라 전세 매물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전세 매물이 100개가 있어요. 그럼 81개는 투자자들이 집을 사서 전세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취득세 중과 때문에 투자자들 손발이 다 묶여 있죠. 전세가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미친 거예요, 지금. 취득세를 풀면 전세가 그나마 쫙 풀릴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총선에서 이제 취득세가 낮추기는 또 다시 물 건너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더 나오기 힘든 구조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보세요. 공사비예요. 한 평당 아파트를 짓는데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2020년도부터 돈이 엄청 풀기 시작해서 돈을 엄청 코로나 때문에 풀기 시작해서 아파트 건설 자재비가 엄청 올랐다고 했죠. 후행해서 오른다고 했잖아요. 후행해서. 그래서 22년, 23년, 24년 건설비가 500만 원대에서 지금 800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건설비가.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은 2년 넘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건설사에서 마진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은 이 건설비에 비해서 지금 2년 동안 눌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설을 빠르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참 특이한 구조예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만 공급이 나오는 구조. 굉장히 특이한 구조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면 안 돼, 정부 입장에서. 네, 지금 이런 진퇴양난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도. 벽화만 실컷 그렸던 나비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자, 물가와 아파트 가격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아파트 가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3대 요소를 살펴봤죠. 뭐였죠? 가격, 공급, 유동성. 지금 뭘 왔다? 유동성. 유동성은 뭐다? 돈의 양, 통화량. 이게 돈의 양이다. 시중에 풀어진 돈의 양.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새우깡 가격이에요, 여러분. 1971년 50원, 그리고 2020년 1,500원. 저는 이 100원은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분 얼마 기억나세요? 50원? 괜찮아요. 50원이면 어때요? 네. 자, 여튼 2007년도에 새우깡 가격이 700원이었답니다. 근데 2020년도에 1,500원. 이 분당의 모 아파트예요, 여러분. 분당의 모 아파트의 매매 가격인데 2007년도 새우깡 700원, 분당 아파트 7억. 2020년도 새우깡 1,500원, 분당 아파트 15억.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저만 끼치나? 자, 물론 제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아파트를 찾은 거죠. 하지만 물가 상승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이렇게 물가 상승과 비슷하게 일어난다. 비슷하다. 네. 자,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하락론자들은 그냥 영원히 하락론자잖아요.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잖아요. 한번 이거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우깡 가격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과연 2040년도에는 새우깡 가격이 지금 1,500원 그대로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2040년도에 새우깡 가격이 한 700원 될 거다. 그러면 아파트 사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2040년도에 적어도 한 3,000원 되지 않을까요? 1986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물가예요, 물가. 이 분홍색은 물가. 분홍색은 물가고 이 파란 선은 뭐다? 아파트 가격.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에요. 여기 시작 시점을 똑같이 맞춰놨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야 비교가 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아파트는 어때요? 따라 올라가죠. 대신 다른 점이 뭐예요? 물가는 지그시 이렇게 올라가지만 아파트 가격은 계단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계단식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공급이 다르고 또는 유동성 돈이 팍팍 풀리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2022년도 전국에 급락하기 이전에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었죠. 돈이 풀리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소비자 물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어땠어요? 항상 살짝 밑에 있거나 비슷하게 맞거나 그랬죠. 근데 2022년도 떡락하기 이전에 고평가 시절에는 아파트 가격이 어땠어요? 물가보다 훨씬 위에 있죠.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물가는 어때요? 지금도 꿈틀꿈틀 오르면서 물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파트 가격이 훨씬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 따져보니까 이렇더라. 팩트 체크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실제적인 물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물가보다 마이너스 5%, 5.9% 수준이더라, 서울 아파트가. 인천과 같은 곳은 거의 20%입니다. 마이너스 20%. 자,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 풀기 시작했죠. 바로 이 시점이죠. 그리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르죠. 이렇게 돈이 엄청 풀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돈이 흘러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주식이나 코인 흘러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어디 흘러 들어간다고 했어요? 부동산. 그 다음에 어디 흘러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자재 가격. 그 다음에 뭐 어디 흘러 들어간다고 했어요? 물가. 자, 돈이 풀리니까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물가가 뒤에 후행해서 오르잖아요. 네,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천은 마이너스 18, 물가 대비 마이너스 18% 수준에 있고, 지금 저평가됐다는 부산과 대구는 물가 대비 마이너스 20% 수준이더라, 아파트가. 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강릉이에요. 강릉의 물가지수 대비 이건 아파트 가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물가보다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강릉 인구 20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승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 더 오를지언정 비싸다는 거죠. 도시의 규모나 가치에 비해서. 우리 지금 계속 돈의 양, 유동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지금 통화량이에요. 이 파란색은, 녹색은 통화량, 돈의 양,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자, 돈의 양이 풀리는 거와 비슷하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때요? 올라가죠. 그렇죠. 자, 이때 지금 돈이 많이 풀리니까 후행해서 아파트 가격이 쭉 오르다가 갑자기 돈이 많이 풀리는 게 조금 줄어들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 후행해서 떨어지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코로나로 돈을 엄청 풀기 시작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다시 금리를 7배를 올리면서 돈을 정부가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돈이 풀리는 양이 줄어드는 거지. 시중에 돈의 양이. 아파트 가격이 쭉 떨어지죠. 자,
이렇게 1년 정도 가까이 통화량을 쭉 줄어들이다가 지금 1년 넘게 어때요? 다시 통화량이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특수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갑자기 다음 달 통화량이 여기까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렇죠?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이더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빅3는 뭐다? 가격, 공급, 유동성. 그래서 가격은 지금 서울은 선별하자면 정말 고평가 수준은 아니다. 선별은 해야 하지만 공급 부족은 이미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유동성은 일단 통화량이 이렇게 감소시키던 걸 감소 추세가 멈췄다. 그러면 향후에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가격 자체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지금보다 더 매력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급은 지금 갈수록 더 부족해지고 그리고 지금 금리를 이제 안 올리고 1년 6개월 정도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삼박자가 맞을 수도 있다. 삼박자가 맞으면 항상 뭐가 일어났다? 대세상승. 네.